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튼튼해지는 사회실력. 안녕하세요 친구들, 손희쌤입니다. 오늘도 영양 만점 사회 들을 준비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빼앗기 위해 했던 다양하고 악랄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아주 드디어 시원하게 광복을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던 일제 식민 지배를 벗어 던지고 이번 시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셔야 할 핵심 영양소 알아볼까요?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신탁 통치, 50 총선거.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15 광복의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자, 이때는 8.15 광복, 우리가 빛을 되찾고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자, 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서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 일본은 연합국과 싸우고 있었죠. 자, 그런 전쟁에 또 많은 우리 민족들이 동원이 되고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연합국이 승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그들이 인정해서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자, 결국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약속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이후의 나라를 고민해 왔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요. 국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치안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광복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일본, 미국 등 일제의 식민 지배를 피해서 떠나야 했던 우리의 동포들은 속속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10월에는 이승만이, 그리고 11월에는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귀국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들의 이 모습이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벅차고 설레고 너무나도 희망에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광복을 맞이해서 거리 곳곳에서는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광복 이후 어린이들은요, 학교에 등교해서 생전 처음으로 우리말로 된 국어 강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황국 신민서사? 이딴 거는 더 이상 외울 필요도 없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좀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실은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우리가 돕겠소 라고 하며 38도선, 바로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을 했습니다. 소련이란 나라는 현재는 없어요.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서 지금은 러시아와 주변의 국가들이 바로 이 소련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념이 서로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미국은 자유주의,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들은 이 한반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을 가진 국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모두 양보하지 않고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두동강이를 내고 만 것이죠. 자, 이후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했습니다. 자, 그들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탁 통치가 뭐냐면요.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그동안 1910년부터 45년,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그토록 원했던 게 자주 독립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나라가 와서 우리의 지역을 대신 통치한다는 건 자주 독립을 완벽하게 이루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처음 우리 민족은 이 신탁 통치에 아주 대대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 사이에 또 갈등이 치열하게 발생하게 돼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는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했고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더 빨리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시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 성과 없이 끝나고 맙니다. 자, 미국은요,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비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8.15 광복,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며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요. 국내에서는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또 이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죠. 미국과 소련은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면서 38도선을 설치하고 한반도를 분할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 정부 수립 전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자,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되고요.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겼습니다. 자,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살짝 살펴봤습니다. 신탁 통치를 이제 둘러싸고 대립도 일어났었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따라서 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도 열렸지만 결국 결렬됐죠. 자, 이 문제는 국제연합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국제연합에서는요.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국제연합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단을 보낸 건데요. 소련이 38도선 북쪽으로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을 했어요. 이승만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민족의 분단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정부를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승만과 김구의 의견이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제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남한만에서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정부도 각각의 다른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당시 이승만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잘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김구 선생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100년 계획을 그르칠 자가 있으랴. 자, 이렇게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은 서로 다른 주장을 했고 이승만의 이 주장대로 국제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결정을 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결국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 50총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자, 헌법은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됩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죠. 바로 이 50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가 되어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이고 또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0총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은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광복 3주년을 맞는 1948년 8월 15일,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봤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북한에서는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섰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나시죠? 3.1운동 이후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 이 점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비법 정리해 볼게요. 자, 국제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 수립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거절했고요. 정부 수립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한반도에서 이어졌죠. 자,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합니다.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 50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회에서 바로 헌법이 통과되어 우리는 이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들,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의 모습들은요. 순서대로 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8.15 광복의 과정, 한반도 분단의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을 이렇게 흐름대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로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쌤이 오늘 들려드린 이 내용들을 좀 더 몇 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맛있는 후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후식 퀴즈는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이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기도 했었었죠. 이봉창, 윤봉길과 같은 단원들이 있었던 이 단체의 이름은요.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후식 퀴즈도 만나볼까요? 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의 정부 수립의 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죠. 자, 이 회의에서는요.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했던 이 회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자, 이 회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꼭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